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가 또 더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지금 일본 역사 쪽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국시대, 그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3명의 군웅이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3명의 군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 한 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뤄봤어요. 이제 나머지 한 사람, 일본 전국시대 최후의 승자라고 부를 수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사를 다룰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이토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소설인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크게 바란다 해서 대망. 그 대망이라는 소설을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인물일 거예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에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아무튼 그 3명 중에서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오다 노부나가 편에서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다. 근데 그 울지 않는 두견새를 어떻게 울게 만들 것이냐.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몇 번 울게끔 해보고 시도해보다가 얘가 끝까지 안 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 두견새를 죽였을 것이다. 확실히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을 정말 잘 표현하는 문구예요. 그만큼 사람이 과감한 것도 있고 또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하면 일종의 혁신의 아이콘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략을 써가지고 그 새를 울게 만들 것이다. 확실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생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문구가 아닐 수가 없죠. 책략가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울게끔 시도를 하다가 애가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네가 언젠가 울겠지 하고서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물론 여기서 기다린다는 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치 배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저 배가 언제 떨어지나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서 신중을 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자기한테 최후의 승리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수를 해야 되죠. 오래 살아야 돼요.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 중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만큼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초상화 보이시는 이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요. 보면은 풍치가 정말 엄청나죠. 오다 노부나가는 상당히 호리호리한 스타일의 인물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초상화를 품새가 크게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왜소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답게 정말 체격 좋게 생겼어요. 저 같은 등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타고난 체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검소한 삶이었어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산다. 그래서 의외로 식사를 소식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격을 가졌다는 거는 그건 진짜 타고난 체격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에 끌려갔던 그 조선인들 가운데서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당시로서는 유명한 선비였어요. 이 강항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생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기를 남겨요. 일본에 가서 보고 겪었던 거.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 사람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평가하기로 뭐라고 하냐면은 가장 무시무시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다라고 그런 평가를 내렸다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일본 내에서 도쿠가 이에야스의 실질적인 전국시대 당시의 이미지는 단순히 사람이 뭐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화낼 때 엄청 무섭고 덩치도 좋고 포스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왜 이렇게 소식을 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어느 날 자기 아들한테 했던 훈계의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뭐라고 훈계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대장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냐? 만약에 네가 대장이 되면은 부하들은 너를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을 할 거고 너한테 온갖 아첨하는 말을 할 것이다. 듣기 좋은 말 다 살랑거리겠지. 하지만 뒤로는 뭐 하고 있을 것이다. 보나마나 호박씨를 까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하들이 대장에게 보이는 존경심은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 패턴일 뿐이지 진심으로 존경을 바치는 부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을 항상 의심하고 경계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 부하들이 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존경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매사에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인물이 도쿠가 이에야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도쿠가 이에야스가 예를 들자면 사장님이다. 그러면 도쿠가식의 리더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부하 직원들이 쭉 있어요. 존경받는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출근은 9시입니다. 그럼 출근을 몇 시에 해라? 8시에 하라는 거예요. 8시에 해서 미리 와가지고 청소도 해놓고 창문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미리 이제 커피도 타다 놓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부하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이 먼저 그렇게 나와서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가지고 그걸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은 당연히 9시에 출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도쿠가식 리더십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야, 도쿠가 하는 말 들었지? 앞으로 전 직원 다 8시에 출근해. 그런 게 아니에요. 부하들은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하는 거고 리더가 그거보다 먼저 오란 얘기예요. 그리고 퇴근은 어떻게 해라? 6시 퇴근이면은 사장은 7시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사장이 7시에 퇴근하는데 부하 직원이 6시에 퇴근해? 이러한 그런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은 정상적으로 6시에 퇴근을 하고 사장이 7시까지 남아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도쿠가식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하들이 비단 옷을 입으면 너는 선배 옷을 입고 부하들이 흰 쌀밥을 먹으면은 너는 보리밥을 먹고 부하들이 뭔가 이제 고기 반찬, 기름진 반찬을 먹으면은 너는 나물 반찬을 먹어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할 것이다? 부하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보리밥을 먹는데 네가 쌀밥을 먹어?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부하들은 쌀밥을 먹여도 나는 보리밥을 먹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항상 가져야지만이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라올 때 비로소 내 사람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도쿠가 이에야스입니다. 실제로 도쿠가 이에야스는 인생이 순탄치 않았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다이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는데 그렇게 세력이 큰 집안이 아니라서 무려 5살 때부터 인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쪽에 가서 팔려가고 저기 쪽에 가서 인질로 잡혀있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도쿠가 이에야스의 부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주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부하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자기를 존경하게끔 만들 줄 아는 그런 특유의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 것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검소하게 사니까 너네도 검소하게 살아. 그 뜻이 아니라 너네는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너네 풍족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검소하게 사는 거야. 이게 도쿠가식 리더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자기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인데 또 부하들한테는 또 그렇게 많이 퍼졌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부하들 입장에서는 도쿠가를 존경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도쿠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타이밍, 때를 노린다는 겁니다. 다만 이 때를 노린다는 게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그냥 멀뚱히 쳐다보면서 언젠간 저 공이 나한테 굴러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라
그 공이 나한테 굴러들어올 수밖에 없을 만큼 다 준비는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갈고 닦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포착하면 과감하게 움직이는데 그 기회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 이에야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도쿠가 이에야스는 바로 행동 개시에 나섭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가문을 따르던 무장들을 쓸어버리고 그게 이제 세키가라 전투라는 유명한 결전이었죠. 여기서 승리했던 도쿠가와는 오사카 성까지 함락을 시켜가지고 도요토미 가문을 완전히 끝장을 내고 일본 전국 시대를 최종적으로 통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도 마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봤는데요. 근데 일본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셋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 드냐 했을 때 좀 재밌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한국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일본사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 명의 인물을 딱 지정해놓고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경우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봤죠? 누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일단 도요토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임진왜란 원흉이라서. 오다 노부나가 아니면 도쿠가 이에야스인데 최후의 승자가 됐다는 점 때문에 한국인들은 도쿠가 이에야스를 가장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일본에서는 도쿠가 이에야스보다도 누가 조금 더 주가가 높냐면은 오다 노부나가 쪽이 좀 더 주가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국민들의 성향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일본인들은 도쿠가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한국인들은 좀 오다 노부나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한국인들 하면 화끈하고 과감한 거 좋아하잖아요. 일본인들 하면 신중한 거. 근데 사람은 본래 자기가 없는 것을 선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인들은 보통 오다 노부나가를 한국인들은 도쿠가 이에야스를 보통은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나름 흥미로운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으니까요.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드나? 뭐 재미 삼아서 그냥 안주거리 삼아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본 전국시대의 세 명의 영웅, 그 마지막 도쿠가 이에야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